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시향의 목조입니다. 오늘은 일간 간목 지지의 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지의 운을 살필 때 천간에서 살폈던 것처럼 지지의 운도 천간처럼 기본적으로 살피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지의 운을 살필 때는 형충해합의 작용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형충해합으로 인해서 그 해, 당해의 운의 희기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지지의 운을 살필 때는 합형충파, 즉 형충해합을 중점적으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을사년에는 사주 원국에 인의 글자나 신의 글자, 해의 글자가 있는 명조가 운의 체감이 가장 강하게 발현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인월의 간목과 묘월의 간목, 진월의 간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인월의 간목을 걸럭거기로 하고 묘월의 간목을 양익격, 진월의 간목을 편적격이라 합니다. 임묘진의 간목은 일단 지지 각 글자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임묘진 간목은 신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정화 식상이 있거나 임묘월은 경신금 관살, 즉 묘월의 간목이 양인격은 경금 편관 칠살이 있는 것이 좀 더 귀격이 되는 구조이고, 진월의 간목은 편제격이기 때문에 칠살이 있으면 재생살돼서 이럴 때는 정관 신금이 있는 것이 구조적으로 유리합니다. 일간 간목은 2025 을사년의 운은 천간에는 겁재양인 을목을 맞이하는 운이고 지지는 사확 식신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여기서 을사운을 어떤 식으로 통변을 하냐 하면 일간 간목 입장에서 사화 식신의 지지운을 맞이하는데 천간에 겁재양인 을목을 달고 들어오는 식신운이에요. 그럼 이 겁재라는 성분은 친구, 형제, 동료도 되지만 경쟁자, 도둑놈의 성격이 강한 것이 겁재의 성분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겁재의 사람이 식신, 일간 간목한테 협업을 한번 해보자, 아니면 동업을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겁재가 제안하는 이 식신을 일간이 맞이하는 운이에요. 그러면 일간 간목의 입장에서 겁재가 어떤 일을 협업이나 동업을 제시했을 때 그 일을 도모해서 긍정적으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으로 되는 명이 있고, 어떤 명은 겁재가 제시한 그 일을 했다가 부정적으로 아주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먼저 인월의 간목, 이 걸록격인 경우 지지에서는 목생화하려고 하는 운인데 인과 산은 형살에 걸리는 글자입니다. 그럼 이렇게 형에 걸렸을 때 성패론 측면과 득실의 측면을, 두 가지 측면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 성패의 측면은 추상적 개념이고, 이 추상적 개념이라 한 것은 그 해의 운이 좋았었다, 괜찮았다, 그렇게 추상적인 의미가 이 성패의 의미고, 득실의 의미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예요. 즉 내가 돈을 얻었냐, 돈을 얻지 못했냐, 재물을 얻었냐, 재물을 얻지 못했냐 하는 실제적인 것이 득실의 측면이에요. 이렇게 형에 걸리면 이 형이라는 것은 형살, 즉 형액으로 구설수, 법적 소송으로 발현될 수 있고, 반대로 이 형이 형발하거나 형기가 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형살과 형발, 형기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해월을 간명할 때는 사와 해는 충하는 글자인데, 이때는 형발, 형기가 아니라 충발, 충기로 그 용어가 바뀌는 것일 뿐이지, 일단 여기서는 형살, 형애유로 발현되는 구조와 형발, 형기로 발현되는 구조를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지지 12글자는 인신사의 이 네 가지 사생의 글자가 있고, 좌우묘요 이 사패의 글자, 진술충미 이 사고의 글자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인신사의 네 글자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신사의 글자는 사생의 글자라고 해요. 근데 인신사의 성격과 특징은 파동을 두려워하는 글자예요. 여기서 이 파동이라는 것은 동한다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이 동한다라는 것이 형충을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인신사의 글자 안에는 각 지장간들이 있어요. 그럼 형충이 되면 각 글자에 내포하고 있는 이 지장간 암신들이 다 튀어나와요.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천간에 무토, 병화와 합하는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시간의 개수가 있을 경우에는 무토와 개수는 간합을 해요. 그래서 합을 해서
합반돼서 합거에 가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임목이라는 글자는 파괴가 되는 겁니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목이라는 글자의 성분에 따라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신사의 이 네 글자는 형충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신과 사해는 좀 달라요. 여기서 을사간지는 부음포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 천간에는 음을 지고 있고 지지에는 양을 품고 있는 것을 부음포양이라고 해요. 본래 육식갑자 간지는, 이 간지는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양의 글자가 있어야 하나의 간지를 이루는데, 이 사하고 해 글자는 최용이 변화된 글자예요. 그러면 인신이라는 글자는 위에 모두 양이 붙고 사해라는 글자에는 모두 음의 글자가 붙어서 상당히 다르게 작용돼요. 여기서 인과 신은 천간에 모두 양의 글자가 때문에 형이나 충에 걸렸을 때 이 글자 장간에는 모두 양간의 글자만 있어요. 그래서 이 천간에 음의 글자가 없고 모두 양의 글자만 있다라 하면 간합해서 합반되거나 합거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인과 신이 형충이 될 때는 성패론 측면에서는 성운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왜? 형충으로 인해서 잃을 것이 없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긍정적으로 작용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하고 해의 글자는 형발이 되거나 형기 또는 충발이 되거나 충기의 현상이 발현되기가 일단 불리한 글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하고 해 글자에는 음의 글자가 붙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형충이 되면 을사간지처럼 만약에 이 사주 구조에 신이라는 글자가 있을 경우, 그러면 이 을하고 경이 합해서 합반돼서 나가게 되면 이 신금의 글자, 이 기물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금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구설수로 인해서 법적인 소송에서 아주 불리하게 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의 운을 살필 때는 형충파를 야기시키는 운을 맞이할 경우에는 이렇게 성패론 측면과 득실의 측면을 모두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합파와 불화가 있어요. 만약에 인월이 아니라 신월일 경우 사신형에 걸리면 여기 신금에 있는 장간에 있는 이 경금이 튀어나와서 을하고 경이 간합을 해요. 합을 한 후 을하고 경은 합해서 금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을하고 금은 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얻지 못하냐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때는 월이 신유월일 경우에는 합파가 되고, 만약에 신유월 금월이 아닐 경우에는 얻지 못하는 불화로 작용이 돼요. 그래서 합파가 되는 경우를 형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인월의 간목은 지지에서 사화 식신의 운을 맞이하는데, 식신과 비견이 형살에 걸리는 운이에요. 그럼 일단은 이 형의 모습은 부설수의 물상은 무조건 나타나게끔 돼 있어요. 다만 형살로 작용하냐, 형발로 작용하냐, 형기로 작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구설은 구설의 물상은 발현이 되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천간에 무토와 병화와 간목과 합하는 음의 글자가 없으면 이 임목 비견은 깨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형발로 인해서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다만 대체로 이렇게 부음 포양된 운을 맞이할 경우 형충이 될 경우에는 형발과 충발이 되기가 조금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얘기했듯이 만약에 여기에 신금이 있을 경우에는 신금 장간에 경금과 을경 합을 해서 이 신금 기물이 깨져요. 결국은 구설수로 인해서 종 소송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인사형일 경우 형살로 형행으로 결론이 나면 이 구설수가 간목한테 불리하게 작용돼서 법정 소송에서 패소할 수가 있고요. 또 비견, 친구, 형제, 동료들과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식신이라는 운을 맞이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던 일들, 이 진로들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상황으로 운이 작용되지 않으면 형발, 형기로 인해서 오히려 전화위복돼서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 인월의 간목 일간이에요. 다음 묘의 간목 양익격을 살펴보면 이런 경우에는 일간 간목이 더욱 강하게 목생화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운이 강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입니다. 다만 사화와 을목 이 지장간에는 을하고 경이 있어요. 을경암합을 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양인 합살로 작용이 돼요. 암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보이지 않게 양인 합살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 양인 합살은 인목으로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의 간목일 경우 이 식신을 잘 쓰려면 내 사주에 재성이 있어야 결과물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운으로 발현될 수 있는데, 만약에 묘의 간목이 비겁과 식상으로만 있는 지지 구조라 그러면 일은 벌리지만 결과물은 이루어내기가 좀 어려운 구조로 될 수 있어요. 다음 진월의 간목이 편제격이 사화 식신을 맞이할 경우 식신생지하는 운으로 작용돼서 재물, 사업, 진로들이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운이에요. 다음 식신격, 상관격, 정제격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4월의 간목은 식신격, 5월의 간목은 상관격, 미월의 간목은 정제격입니다. 어떤 일간이든 사오미 여름에 태어난 일간은 조후위급으로 조후용신이 조후 글자가 일단 선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주에 임계수, 수오행이 있어야 유리한 구조가 돼요. 먼저 4월의 간목 일간은 식신격인데 운에서 또 같은 식신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인데, 이렇게 같은 글자를 만나는 운을 복음의 운이라고 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작용되냐 하면 밀어내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예를 들어 4월에 간목일간이 어떠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운에서 겁재가 새로운 일을 또 달고 들어오는 운을 맞이하는 운이에요. 이럴 때는 내가 하던 일을 겁재가 제시한 이 식신으로 그 일이 바뀔 수가 있는데, 같은 식신이기 때문에 동종업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이렇게 두 글자가 모이면 이런 거를 왕자라고 해요. 그럼 왕한 글자는 쇠한 글자, 약한 글자를 충하게 되면 이 약한 글자가 뽑혀 나가기 때문에 그 약한 글자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해수라는 글자가 만약에 있다 하면 간목 입장에서 해수는 인수예요. 이런 경우에는 왕자충 쇠자발이 돼서 이 해수가 뽑혀 나가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그 인수라 하면 문소도 될 수도 있고, 육친으로 보면 모친이기 때문에 어머니 쪽이나 문서 쪽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운이에요. 다음 5월의 간목의 상관격이 사화라는 식신을 맞이하는 운인데, 이런 경우에는 5월의 간목 일간은 기본적으로 이일 저일 일을 많이 걸리는 스타일인데, 운에서 또 식상운을 맞이하는 운에서는 4월의 간목일 경우에는 같은 동종업으로 할 수 있지만 5월의 상관격은 다른 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4하고 5가 만나면 화의 기운이 아주 강해집니다. 비록 식신의 성분을 맞이하지만 이것이 4와 5가 방합을 하면 상관성이 더 강한 기운이 돼요. 이렇게 상관성이 강할 경우 업종이 변동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식상 혼잡이 되면 오지랖이 많을 수도 있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즉 5월의 간목일간은 을사년에는 매우 바빠질 수 있는 운이에요. 본인 일도 하고 날라오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또 할 수 있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인데, 만약에 상광생재하는 재성이 없으면 결과물을 못 내서 오지랖으로만 끝날 수도 있는 운이에요. 여기서 이제 상관팽이란 용어는 5월의 간목일간을 대표적으로 말하는 건데, 한여름에 태어난 이 간목일간은 물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수오행인 인수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상관이 인수를 보게 되면 상관이 인수를 찾다 해서 상관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명은 지성이 아주 현출한 명이에요. 다음 미월의 간목 정제격을 살펴보면 사화 식신을 맞이할 경우 식신생지하는 운으로 작용되는 운이기 때문에 재물운은 긍정적으로 작용돼요. 다만 이 또한 사하고 미는 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운이에요. 그래서 상관 기운이 강해지는 운으로 작용될 수 있어요. 다음 신유술, 관살격, 편제격에 대해서 살펴보면 신월의 간목은 편관격이고 6월의 간목은 정관격, 수월의 간목은 편제격입니다. 먼저 신월의 간목 편관격을 살펴보면 여기서 맞이하는 지지운은 사신형에 걸리는 운이에요. 앞서 인사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이렇게 형살로 마무리가 되면 술수로 인해서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요. 이것이 형발형기가 되면 전화위복이 돼서 취업과 진로가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출마를 했을 때 당선될 수 있고요. 스타덤에 오를 수 있는 운으로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 형발형기된 운이에요. 다음 6월의 간목 일간을 살펴보면 식신운을 맞이하는 운인데 유금하고 사화는 반합을 해서 관살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살이라는 것은 간목 일간의 입장에서는 직장이에요. 그래서 직장이나 취업운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고요. 다음 수월의 간목 편제격은 지지에서 사화를 만날 때 식신생재하는 운이에요. 근데 사화하고 술이 만나면 원진 규문에 걸리는 관계입니다. 그럼 이렇게 식신생재를 하려고 할 때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귀신에 홀려서 하게 되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요. 이때 이 겁재는 아주 흉신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 뜻은 겁재한테 홀려서, 즉 경쟁자 도둑놈한테 홀려서 식신생재했는데 그것이 귀신에 홀려서 하게 됐다는 뜻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했다가 결국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알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겁재가 좋은 사람이고 좋은 동료로 알았는데 문제가 발생되면 도둑놈이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운이에요. 다음 해자축월을 살펴보겠는데요. 해월의 간목은 편인정생격이고 자월의 간목은 정인격, 축월의 간목은 정제격입니다. 해월의 간목이 지지에서 사화를 맞이하는 운인데요. 여기서 사하고 해는 충이 작용하는 운이에요. 앞서 인월의 간목 때 형발형기, 충발충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인월의 간목을 참고하시고요. 일단 해월의 간목이 지지에서 식신 사화를 맞이한 운인데 충으로 작용해요. 그러면 일단 충이라는 작용은 변화, 변동, 이동수가 기본적으로 있는 운이에요. 이것이 월지이기 때문에 내 집의 이동수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의 이동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충의 물상은 변화, 변동, 이동수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충살로 돼서 파괴의 물상으로 발현되냐 아니면 충발, 충기의 현상으로 발현돼서 전화 위복되는 운으로 작용되냐 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월의 간목이 사화 식신을 맞이하는 운인데 이게 충에 걸렸어요. 편인과 식신이에요. 인수라는 성분은 생각이 먼저이고 행동은 나중입니다. 근데 식신을 맞이한다라는 운은 어떤 것을 실행하고 행동을 하려는 그런 운인데 해월의 간목 일간은 본인이 그 일을, 새로운 일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운으로 작용될 수 있어요. 다만 이렇게 충살, 파괴의 물상으로 발현되면 문서가 문제가 생길 경우 내가 집문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문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파괴, 깨짐 그런 쪽으로 작용되면 이런 문서운들이 좀 불리하게 작용되고 또 들어오는 이 식신, 진로하는 일들이 잘 안 될 수 있는 운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충발충기 되면 전화위복돼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어떤 문서들이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운이에요. 다음 자월의 간목은 운에서 사와 식신을 맞이하는데 자수와 해수가 만나면 포태로 자수와 사화는 각각 태지에 놓이는 관계예요. 자수가 천간으로 올라가면 개수로 변하는데 이때 개는 사에서 태지가 되고 이 사화도 천간으로 올라가면 병화인데 병화 입장에서 자수는 태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사는 태지라 해서 이 태지는 뭐냐면 끊임없이 잉태한다는 뜻이에요. 즉 끊임없이 어떤 일을 만들어내려는 착사하려는 것이 이 자사태지예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건데 여기서는 인수와 식신입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계속 그러한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옆에 묘나 신이 있으면 이 자사태가 자묘형, 사신형 이렇게 형에 걸리면 이 병개한 현상으로 나타나요. 이럴 때는 조금 부정적으로 발현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변태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축월의 간목은 정제격인데 지지에서는 사와 식신을 맞이한 운이에요. 그럼 식신생재하는 운이기 때문에 하는 일 결과가 잘 마무리되고 또 사화하고 축은 반합을 해서 사이축 금으로 변화가 돼서 관살로 작용이 돼요. 그럼 직장이나 취업운이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운이고요. 사오미 이렇게 여름에 태어난 명이나 해자축 겨울에 태어난 명은 조우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해자축월도 한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따뜻한 조우로 화오행이 반드시 있어야 유리한 구조가 되는 명이에요. 오늘 간목일간 지지의 운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을목 천간의 동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